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서 각 의원들이 주택임대차 5법을 발의하고 이의 입법화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여파로 벌써 전세나 월세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5법에 대한 의의와 또 영향, 그리고 그 5법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중간에 광고가 나오게 되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5법의 의의와 또 그 영향,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네 번째, 표준 임대료. 다섯 번째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일 먼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매매계약 시에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매매계약 시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매매계약 시와 똑같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전월세 신고제라고 합니다. 또 임대차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도 똑같이 신고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당사자가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내역을 신고하게 되므로 당연히 거래가 투명화되겠죠. 또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또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보시면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겠죠. 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미리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써 전세나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재계약을 원합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임대차 금액을 올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예요. 지금까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앞으로는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인상분을. 이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면 전세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또 이 법 시행 후에는 인상분을 5%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미리 임대료를 대폭 인상시켜서 오히려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셋값이나 월세값이 매우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벌써 전세금의 호가가 크게 뛰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 직전인 1989년도에도 전세금이 23%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시행 전에 미리 전세금이 많이 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전월세 상한제의 영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 또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 재건축에 입주하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전월세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경기가 하강할 때 월세가 체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세 번째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갱신 요구의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 임대차 기간이 2년 지났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겠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번을 줄 건지 두 번을 줄 건지 아니면 무한정으로 줄 건지, 이거는 지금 계속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안 나왔어요. 다음은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보시면 과거 전세기간을 당초에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을 때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3%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게 되면 또 늘리면서 임대차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나 월세값이 많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임차인은 4년 또는 입법 여부에 따라서 그 이상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거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표준 임대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을 보시면 시도지사가 매년 지역별로 표준주택을 선정을 하고 그 주택의 용도와 면적, 구조를 따져서 표준 임대료를 미리 산정을 해놓고 이를 임대차 계약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임대료를 책정을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제도입니다. 보시면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재산권을 제약당한 임대인과 주거 안정성을 지키려는 임차인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이를 조정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정부에서 미리 표준적인 주택을 선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료가 높다고 임차인이 판단됐을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겠죠.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표준 임대료를 근거로 해서 그 임대료를 낮춰라 또는 전세금을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공시가격처럼 전세금도 정부가 정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인테리어나 조망, 교통, 학군 등 가격 형성 요인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임대료 차이가 크고, 또 그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또 품질 저하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임대차 분쟁이 있을 경우에 관련 규정과 법률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는 기관이죠. 합의가 성사되면 그 조정서 정보는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또 임대차 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가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표준 임대료 제도의 기준에 따라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5법의 내용과 또 문제점, 영향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나 권리분석, 배당사례,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등의 주제로 강의를 알차게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